당신의 인생이 왜 멈춰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자꾸만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은지, 왜 뭔가 시작하려고 해도 마음이 무거운지.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바깥을 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밤을 지내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 공간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당신의 집안에 숨어 있는 5가지 방해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이 집을 단순히 머무르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곳이 당신의 정신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물건들이 당신의 곁에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에너지가 흐르거나 정체되고 당신의 야망이 살아나거나 죽어갑니다. 첫 번째 종류의 물건은 당신을 과거의 시간에 묶어두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사람이 입던 스웨터, 당신을 상처 준 사람이 준 축하 카드, 혹은 언젠가는 입을 날이 있겠지라는 거짓말로만 가득한 옷들이 들어있는 서랍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신은 왜 계속 보관하고 있을까요? 그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들어보세요. 지나간 시간에 물건들을 쌓아두면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 물건을 볼 때마다 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치 손상된 영화처럼 지나간 감정들을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물건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저장소입니다. 기억의 그릇입니다. 에너지의 보관함입니다. 만약 당신의 방 전체가 고통스러운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장식품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의 실수들을 박물관처럼 보존하면서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버리든 기부하든 혹은 극적으로 제거하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주변 환경이 계속 과거로 끌어당기고만 있으면 당신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자극과 쓸데없는 장식품들입니다. 당신의 벽에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라고 쓰인 값싼 포스터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그 게시물을 자신의 행동 없음의 핑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의욕이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주워 담은 명언들에 매달려 있다면 당신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의 글씨가 당신에게 일어나라고 촉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선택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먼지가 소복이 앉은 인공식물들, 어느 누도 건드릴 수 없도록 완벽하게 배치된 쿠션들. 온라인에서는 멋져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완전히 텅 빈 공간들을 계속 꾸미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집이 트렌드 매거진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반영해야 합니다. 미니멀한 삶이 수도사의 금욕적인 생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것들에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욕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로 당신의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도구들에 투자하세요. 정리된 책상, 실용적인 선반, 좋은 필기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당신의 상처가 된 사람들이 남긴 에너지와 그들의 선물들입니다. 이 주제는 정말 예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 거짓을 말했던 사람,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당신의 집에 남긴 물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그것들을 제거하세요. 그런 물건들이 어떤 수준의 부정적 에너지를 담고 있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속았던 친구에게서 받은 팔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줄입니다. 당신을 저버린 사람과 함께 촬영한 사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생명 연장 기계에만 의존하는 당신의 자존감의 초상화와 같습니다. 에너지는 물체 안에서 오래도록 살아 있습니다. 물건들은 그 안의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 주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당신의 무의식은 뇌에게 그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내 삶의 일부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당신이 선물을 안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잊으려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는 그런 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는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스웨터에 몸을 감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에게 깊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가격이 비싼 물건이라도 고통이나 모욕감을 떠올리게 한다면 매일 당신을 누르는 감정적 무게를 감당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는 편함이라는 가면을 쓴 혼돈스러운 물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고 편할 거야.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틀린 생각입니다. 어수선함이란 불안감이 담요로 감싸진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방 구석구석에 어질러져 있는 물건들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왜 집중이 안 되지? 왜 이유 없이 피곤한가? 왜 항상 기분이 좋지 않지? 답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환경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변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합니다. 어수선함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 이런 끊임없는 신호 때문에 당신의 뇌는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방을 정리한 후에 생각이 얼마나 맑아졌는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과학입니다. 과학적인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난 7개월간 무언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것을 볼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쓰레기입니다. 나중에 쓸 수도라는 생각? 그것을 버리세요. 언젠가 필요할지도라는 희망? 그것도 버리세요. 그것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분하세요. 당신의 집은 평온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버리기 어려운 물건들을 저장하는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범주는 안락함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있는 감옥입니다. 편함을 이용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모습은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난 그냥 쉬고 있는 거야.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은 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성장에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편함 속에서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 안에서 부패해 갑니다. 당신의 안전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드러운 소파는 사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의 꿈을 조용히 질식시키는 소리 없는 덫입니다. 당신의 공간을 점검해 보세요.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멈추게 합니까? 만약 이것이 당신을 더 선명하고, 더 침착하고,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이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의 공간이 더럽고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고 감정적인 짐들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생각도 정확히 그 상태일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세요. 아픈 경험들을 버리세요. 거짓된 의욕을 숭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무질서를 편안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을 살아나게 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온함이 살아있는 공간, 당신의 성장이 반영되는 공간, 당신의 열망이 호흡하는 공간,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공간이 아닌, 결국 당신의 집이 당신의 발판이 될지 아니면 당신의 감옥이 될지는 당신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미 충분히 복잡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집을 스트레스 생산 시설이 아니라 진정한 쉼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뭔가를 정리하세요. 당신의 방안을 거닐면서, 그리고 당신이 뭔가를 손에 들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이것이 나에게 평온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될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을 완전히 떠나보내세요. 깨끗한 공간은 명확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명확한 사고는 칼과 같습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더 이상 지치게 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마침내 오랫동안 꿈꿔온 인생을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집은 단순히 자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주변이 혼란스럽다면 당신의 생각도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이 질서 없이 흘러간다면 당신의 내적 평온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온갖 불필요한 것들, 고통에 연결된 모든 물건들, 쓸모없는 것들이 모두 같은 메시지를 계속 속삭입니다. 당신은 갇혀 있다. 당신은 움직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모든 소음을 없애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붙잡기를 멈추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그때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더 명료해집니다. 당신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당신의 감정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제력이 삶이 편해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제력은 당신이 당신의 환경에 의도적으로 변화를 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 에피크테토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통제력은 당신의 방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혼돈을 안락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옛 자신의 박물관 안에 갇혀 살지 마세요. 방해물이 아닌 자기 관리를 강화하는 공간을 만드세요. 당신의 환경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공간을 깨끗이 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비우세요.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조용히 지배하기 전에 당신이 그것을 통제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